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자, 목요일 오후 오늘도 어김없이 김종대 교수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아유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뭐 보통 날씨가 아니에요. 네. 지금 뭐 아이고 괜찮으시죠? 뭐 주변에 독감 걸린 사람 천지고. 저도 네. 목구멍이 깔깔하네. 아유, 예,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그러게 말이요. 네, 날씨가 춥지만은 저희 오마이 TV는 오늘도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이 날씨도 날씨지만 전국이 꽁꽁 얼어붙어 있어요. 예. 국회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 문제로 또 시끄럽고, 그리고 지금 사회의 상황도 좀 보면은 화물연대 이제 파업이 8일째 이어지고 있는데 네. 정부와 화물연대 이 협상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정부는 계속해서 강경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 참으로 낯선 정치판이다. 싸우는 건 여러 번 봤지만은 네. 저렇게 파국을 향한 경쟁적 질주 이런 것들은 조금 약간 그 뭔가 좀 포스트 모던하게 느껴지거든요. 포스트 모던. 예. 네. 그리고 비현실적인 비현실적이다. 장면들이죠. 네. 우선 정쟁의 어떤 그 한복판에서 네. 저기 12구 국정조사와 예산안이 다 지금 함몰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문제를 제가 가만히 관찰해 보면은 네. 통상적으로 정쟁이라 그러면 여당과 야당 간의 어떤 극한적인 대립과 네. 소모적인 어떤 분열 대립 이런 걸 떠올리는데 지금도 겉은 그렇게 보이지만 그건 진짜가 아닌 것 같아요. 국민의힘과 용산 간의 거대한 장벽이 보여요. 그래요? 예. 오히려 그런 정부와 여당의 그 의견 통일만 있으면 이 정도까지는 안 가는데 네. 민주당이 끊임없이 주호영 원내대표 체면을 살려주기 위한 합의도 했고 또 나름대로 협상파들을 만나고 있으면 꼭 용산이 쐐기를 박는 이런 악순환이 펼쳐지고 있단 말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국정조사 합의가 그렇죠. 거기에서 네 가지 합의 중에 두 번째가 예산안 처리 후에 국정조사를 제대로 하는 건데 네. 이 합의는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준 선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 용산이 받아들이질 못해요.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아니 거예요? 뭐 받아들이지 않을 방법은 없죠. 네, 그러는데, 국회에서 하는 거니까. 그 뒤에 나온 현상들 보십시오. 네. 결국은 그 한 줄이 정치판을 다 깨버렸습니다. 이상민 장관 그 해임 건의안이 이제 오늘 발의가 됐고, 네, 어제 발의가 됐고 오늘 이제 보고가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그러니까 그게 발의가 되는 날이에요. 네. 의안과에는 제출이 됐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국정조사 예산안이 다 깨진다는데 국민의힘은 완전히 배째라 그러는데 예산안이라면은 다 망가진다 그러는데 아니 예산안을 볼모로 잡는 건 야당이거든요 원래. 근데 여당이 오히려 예산안을 볼모로 그렇네요. 뭐 여차하면 그냥 국가 비상사태 준예산 얘기도 준예산 이런 얘기가 먼저 여당 쪽에서 나온다는 건 너무 낯설어요. 너무 낯설고 못 보던 모습이다. 네. 그게 용산의 입장이에요. 그게 바로 그게 지금 반영이 되고 국민의힘은 이럴 네. 리가 없다고. 빨리빨리 내년 예산 통과시키고 자기 지역구 예산 가져가야 되는데. 네. 근데 저런 극단적인 그 말들까지 나오는 거는 국민의힘이라기보다는 여당이 아닌 용산이라고 봐야 되고 여야가 뭔 합의만 하면 용산이 부글부글 끓는다는 기사가 나온다고. 예. 이번에도 그랬고. 어떻게 보면은 간헐적으로 드러나지만은 지금 이 정치에는 삼자 구도가 있는 거예요. 여야는 극한적으로 싸워서 엄청 다른 것 같지만 같은 협상의 당사자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국회에 있으니까. 예. 그런데 장외에서 심판 노릇하는 제3의 존재가 있는데 이게 용산이란 말이야. 그리고 항상 거기서 가장 강경하고 극단적인 요구 사항이 나와요. 네. 그래서 뭐 벌써 몇 번째냐고. 결국에는 이제 12구 이 참사 이후에 국정조사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이 참사가 한 달 지나도록 책임진 사람이 없다는 거 이 자체. 이것도 만약에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 어떤 시그널이 없었다 그러면 그리고 대통령의 이른바 이상민 장관 뭐 실드를 치는 모습이 없었다고 하면은 이거는 정치적으로도 봐서나 아니면 국민적 여론을 봐서나 책임진 사람 없이 한 달을 올 수가 있었겠느냐 이건 뭐 계속 얘기 나왔던 거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그 이번에 이상민 장관 걸로는 네. 아예 정권의 명운을 건 한판 싸움을 불사하겠다. 오늘 아침 신문 기사만 봐도 네. 이상민 장관에서 밀리면 네. 정권의 뚝이 무너진다. 대통령 퇴진 요구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까지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밀리면 안 된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 장관 한 명의 정권의 운명을 다 걸겠다는 얘기예요. 와, 저런 식의 저 상황 인식. 네. 이상민 장관에 대한 어떤 그 일종의 어떤 그 방탄 국정. 네. 방탄 국정. 예. 아 진짜 뭐 이재명 대표가 방탄하는 게 아니라 네. 용산이 방탄을 하는 거지. 방탄으로 얘기하자면 용산만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용산 다 지금 막고 있다. 다 결국에는. 막고 있죠. 그런 면에서 이 국정조사를 앞두고 저는 이상민 장관에 대해 가지고 사실 얼굴 보는 것이 고통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조금 정교한 전략을 구사하지 못했다. 예결위에서 유가족 명단 없다. 네. 이랬을 때 해임건을 냈었어야지. 그때 냈었어야 되고. 시점이 그때였어야 된다. 근데 그 중요한 시점을 놓치고 국정조사 합의된 다음에 내니까 네. 이번엔 민주당으로 화살이 날아오고 있는데 이 해임건의안은 그때 냈어야 됩니다. 예결위 답변하는 거 듣고 네. 안 되겠다 얘는. 이래가지고 냈었어야 되고. 국민의 명령이다 이렇게 네. 하면서 냈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해임건의안인데 한 가지 중대한 사유가 저는 추가됐다고 보는데 예. 유가족들이 지금까지는 어떤 추모와 위로의 대상이고 객체였다면 지금은 이제 대표성을 스스로 네. 만들어 유가족 협의회를 만들고 국정조사위원장을 만나는 행동하는 주체. 네. 객체가 아니라 주체. 그럼으로써 어떤 그 슬픔이 연대의 힘을 만들고 그러면서 무언가 유가족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하는 네. 적극적 주체로서 성격이 변화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이고 있고 목소리를 내고 있고 기자회견도 지난번에 했고 언론에도 자주 나오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보면은 이 마포에 있는 서울경찰청 이 특수본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서 이 이상민 장관 재난안전총괄부처 수장 아니냐 파면을 원한다 이렇게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맨 앞줄에 이제 유족이 서 계신다. 네. 이러면서 무언가 이제는 어떤 우리는 단순한 추모와 위로의 객체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유족의 역할을 다하는 행동하는 주체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본인들의 어떤 성격을 변화시킨 거거든요. 네. 이런 점들이 이제 굉장히 놀라운 점인데 이런 상황에서 그 유족들이 제일 이상민 장관을 규탄하는 이유는 그동안 가족을 갈라치기 했다. 네. 철저히 그 가족들의 만남을 은폐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 정부가 유족을 잠재적인 적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그 절대 못 모이게 하려고 처음부터 관리에 초점이 그렇게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가족 명단 없다는 거짓말을 하게 된 배경인데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상민 장관을 파면시켜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예방에 실패했죠, 대응에 실패했죠, 수습에 실패한 거죠. 그래서 이상민 장관의 뭐 이 업무도 그렇고 지금 태도도 그렇고 발언도 그렇고 도저히 그 장관직에 특히 행정안전부 장관이니까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게 유족들의 목소리 또 민주당의 해임 건의안이 발의 이 어떻게 보면 이유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뭐 통과가 된다고 해도 윤 대통령은 받아들일 가능성 거의 없는 거 아닙니까? 없어요. 벌써 그렇게 선언했어요. 선언은 한 상황이고 선언했는데 이 해임 건의안을 갖고 그러면은 해임 건의안이 예산안 심사를 무너뜨리고 예산안이 무너지면 국정조사가 무너지고 지금 이렇게 정치에 판이 짜여져 있는 거거든요. 다 이게 엮여 있네요. 다 서로 조건화돼 있다. 네. 이것도 참 황당한 얘기예요. 아니 예산안은 예산안이고 국정조사는 국정조사지. 그렇죠. 그걸 뭉뚱그려서 한 바구니에 넣어놨다. 그것도 좀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죠. 이것도 황당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서로 엮여가지고 하나만 잘못되면 나머지도 다 잘못되면 이런 구조. 예컨대 수능 시험을 봤는데 내가 수학 시험을 완전히 망쳤어.
그러면 남은 수능 보지 말아야 돼. 국어 시험이나 영어 시험 때 오히려 그럼요. 만회해서 만회해야죠. 좀 최선은 안 돼도 차선은 기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수학 시험 망쳤으니 국어 영어 시험 볼 필요 없어. 못 봐.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네.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이 안 되면은 예산안이 무너지고 예산안이 무너지면 국조가 무너지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연결시키는 거는 전통적으로 야당의 전략인데 이번에 여당이 그 전략을 쓰고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참 이거는 거의 상황이에요. 자해적 네. 그 틀이죠. 하하. 스스로 자해 내지는 어떤 그 뭐랄까 자기 부정의 정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